이게 뭐죠? 동그라미죠. 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수비학이라고 했을 때 수는 사실은 제 스승은 피타고라스예요. 왜냐하면 수비학의 창시자시고 뭐 창시자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가장 큰 학파를 이루면서 수비학을 널리 전파하신 공헌을 가지신 분이시죠. 자, 수비학은 1 더하기 1은 이런 산수적 개념인 그런 매스매틱적 개념이 있고 사실은 이거는 아주 일부의 우리 일상에서 쓰는 실용적인 개념이고요. 진정한 개념은 이 수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1은 어디서 나오고 2는 3은 5, 6, 7, 8, 9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다 자연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거, 이 1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 동그라미예요. 원. 씨앗이라고도 해요. 자, 왜 이 사람들, 고대 사람들은 씨앗이나 원을 보면서 1이라고 느꼈냐면은 이 동그라미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느낌은 뭔가요? 많은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어렸을 때 우리 낙서할 때 제일 많이 그린 게 동그라미예요. 우리 인체적으로 무언가 그리기 시작하고 무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도형이 바로 동그라미, 이 서클인데요. 이 서클에는 원주율이라는 게 있죠. 그 원주율은 자, 원은 크든 작든 완벽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삐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한 게 맨홀 뚜껑이에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다 똑같이 만들어도 어느 한 변의 각 때문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원은 어디로 우리가 굴려도 맨홀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동그라미는 완벽한 자기 방어적 그리고 완벽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서클 이것들이 바로 전체를 품은 씨앗이라고 해요. 자, 씨는 딱 봤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물을 주고 적정한 환경을 주면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고 제크와 콩나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콩나물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이 씨앗에 무엇이 품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원과 통일되어 있는 씨앗을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즉 전체를 품은 씨앗. 자, 1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이제 단어로 얘기를 할게요. 모나드. 이게 바로 1의 원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벙커 이 해화동에 오셔가지고 그리스어를 배우게 되는 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자, 모나드는 단일성, 통일성, 주기성, 효율성, 창의성. 일단은 약간 느낌이 좀 심플하다. 뭔가 꽉 차 있다. 핵이라고 하죠.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거. 이러한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모나드에 해당이 되는 소울카드, 타로카드입니다. 1번 더 매지션. 이 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타로카드가 많이 대중적으로 된 것 같지만 주로 이제 연애점 보시느라고 딴 건 전혀 신경을 못 쓰셨을 거예요. 자, 이 타로카드 보시면 첫 번째 카드예요. 더 매지션인데 매지션은 마술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서 있는 포즈 자체가 바로 1의 형상화예요. 자, 오른손은 위를 향해 있고요. 왼손은 아래를 향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빨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근데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우리가 제일 잘 쓰는 게 지금 빨대라고요. 뭘 빨고 들어갈 때. 근데 그 빨대 안에 동시에 2개, 3개가 들어가는 적이 없죠. 항상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빨대는 이런 통과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건 서클을 쭉 이어보시면 빨대가 돼요. 이 안에는 오로지 하나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대가 사실 그 안에 물이 들어가면 수도관, 기름이 들어가면 송요관, 피가 들어가면 혈관이에요. 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1번. 자, 아까 본인 소울 넘버가 1번이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자, 이분들 요 앞에 많이 계시네요. 자, 1번 분들 본인하고 같은 소울 넘버를 가진 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스티브 잡스, 안철수,
이명박, 해밍웨이. 자, 뭐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거 일부러 고르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제 번호엔 다 좋은 사람만 있어요. 1번에 보면 자, 스티브 잡스, 예, 안철수, 이명박, 해밍웨이. 더 많은 분들이 신동엽도 있어요. 예. 자, 근데 이 사람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 일단 느낌이 어떠세요? 단단하면서도 창의적인, 그쵸? 또 어떤 느낌이 들까요? 1번 분 한번 앞에 계시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또라이요. 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이렇게 해주면 되게 그쵸? 좀 정상 범위를 좀 넘죠? 자, 창의적이라고 되게 좋게 말씀하셨어요. 완전 개창의적이에요. 사실 스티브 잡스도 안철수도 이명박도 해밍웨이도 조희연도 다 친구가 없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에요. 친구가 없습니다. 관계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관계성이 높은 1번들도 있기는 하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관계성이 높은 분들은 그게 일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상당히 단일성, 목표, 통일성, 자기 자신이 뭐 행동하거나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떤 일관된 거를 많이 추구하시고, 또 주기성은 뭐냐면요, 계속 어떤 하나의 통일된 걸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인생이 그래도 뭐 10세부터 뭐 노인까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 변화를 해요. 하지만 통일하게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가요. 스티브 잡스도 본인의 시대에 뭐 맥을 만들면서 애플까지 갔었던 주기가 있었고, 안철수도 의사였던 주기, 거기다가 또 뭐죠? 그 안랩을 만들었던 주기, 이제 정치를 하는 10년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끝까지 할 거예요, 이분은. 누가 욕을 해도 안 들리거든요. 친구가 또 없어요. 자, 이명박 씨, 예, 땅 파다가 정치까지, 그리고 4대강까지 진짜 밀고 나가죠. 4대강 못 막는다고 예언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못 막아요. 해밍웨이, 그냥 지 꼴린 대로 살다가 자살했어요. 그 유명세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되게 괴팍했다라는 그런 뭐 야사도 있죠. 이런 분들은 상당히 빨리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으신 거예요. 번잡하게 뭐 이것저것 안 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1번 분들이 이것저것 기웃기웃 번잡하게 하고 계신다면 잘못 살고 계시는 게 맞아요. 일단 이런 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은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한 문물을 팔아. 그러다가 다 파면 다른 물을 파도 되는데 일단은 좀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파고 들어가면서 생기는 게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하면은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창의성은 아무거라도 하다 보면 생기는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아티스틱한 창의성을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1번 카드를 보시면요, 이 남자 앞에 테이블이 있죠. 이 테이블 위에 4가지의 아이템이 올려져 있어요. 컵도 있고, 펜타클이라고 하는 돈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막대기, 칼도 있어요. 자, 이 4가지는 뭐냐면 어떤 거든 잡아도 되는 돌상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적성, 이것처럼 참 병신 같은 말이 없어요. 저희도 조카가 넷인데 적성 때문에 저한테 가끔 새언니가 아닌 척 하면서 물어봐요. 미술이 맞나? 막 이러면서 예능이 될까? 막 이렇게 돈도 안 내고 물어보는데, 결국엔 적성이라는 건 얘가 이걸 하면은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건데,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적성을 얘기할 때 이걸 하면 성공을 하느냐 말하느냐, 성공도 필요 없다, 밥벌이가 되느냐 말하냐. 자, 밥벌이가 되든 성공이 하려면 일단 계속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게을러 터졌는데 의사를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아침잠이 너무 많은데 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 일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뭘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걸 먼저 시켜야 밥벌이가 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승진이라도 어부지라도 하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성이라는 거에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갖고 태어난 어떤 조건들이 어느 자리에 놨을 때 되도록 오래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앉으면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뭐든 하나 나 컴퓨터 할래? 그럼 컴퓨터 계속 하시든지. 그래서 좀 본인만의 독창적인 전문성을 가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그건 다 엉덩이 힘 때문이에요. 그 끈기를 가지시는 거. 그게 이분들의 가장 큰 매력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머리 위에 좀 특이한 게 달려 있죠. 저게 무한대라는 그 띠예요. 근데 1번에 이 무한대 띠가 있는데 뒤로 가시다 보면은 또 한 사람 이 머리에 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무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숫자지만 가장 강하고 단단하고 통일되어 있는 이 1번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진화되는지 그 전체가 수비학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여러분들 보셨을 때 그 스티브 잡스, 안철수, 이명박, 해밍웨이, 조희연 이걸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느낌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캐릭터, 뭐 성격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나하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거의 다중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강한 자한테 되게 비겁하고 약한 자한테 되게 싸가지 없어요. 이런 성격은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비겁한가? 난 너무 찌질한가? 그런 거 고민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냥 무릎이 꿇어지는 걸. 그리고 좀 나보다 약하면 뭐 욕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내 바꿔요? 그냥 그게 나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뀐다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무릎을 꿇던 기던 아니면 잘난 척을 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고 주는 일들은 이상하게 비슷해요. 역할이라고 해요. 제가 솔넘버, 솔카드를 얘기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성격, 팔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포커싱을 해주시기 바래요. 근데 역할이 본인들이 난 아무래도 좀 리더 같은 역할을 해야겠어. 좋아요. 했으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남들이 나한테 시켜요, 역할을. 왜 우리도 직장에서 노는 애 보면은 뭐 시켜요? 야, 복사라도 해와. 여기 빌빌대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야, 너 뭐 차라도 끓여와. 그렇게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은 다 허드렛 일을 줘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은 간식을 주죠. 법카를 주든지. 즉,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지만 남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무언가 주는 역할, 그게 바로 내가 어쩌면 평생 해야 되는 일인지도 몰라요. 저 역시도 사실은 직장 생활을 꽤 오래 했었어요. 나름 뭐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뭐 그런 대기업을 다니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직장이니까 월급 받고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어떤 부서를 가건 어떤 일을 하건 자꾸 뭐 상담을 시켜요.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이랜드였는데 그거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사실 제가 이렇게 딱히 직장을 이렇게 제대로 다닌 적이 별로 없었어요. 초반에 20대 때 막 방황하고 막 그지같이 사느라고. 근데 그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집에서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돈을 안 주고 그래서 좀 알바라도 좀 해야지.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지만 뭐 술집에서 DJ도 하고 뭐 이상한 거 다 했어요. 말하기 부끄러워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재밌었던 게 제가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딱히 생각한 건 아니에요. 간간히 그냥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봐주고 이랬었던 정도였는데 제가 화장품 방판을 한 적이 있어요. 전혀 안 어울리죠. 건강식품이면 몰라도 보조기 뭐 이런 건 몰라도 화장품을 제 친한 동창이 초등학교 동창이 그 화진 화장품 있어요. 그런 거 아무래도 아니야. 화진 화장품에 화장품을 파는데 이게 쏠쏠하대요. 5대 5래요. 약 10,000원짜리 팔면 나 5,000 회사 5,000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뭐라도 팔아보려고. 근데 그 회사를 갔더니 그냥 뭐 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막 거의 무슨 약혼식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와서 이제 하는데 저만 이러고 갔죠. 그래서 화장품을 팔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둘이 나갔어요. 근데 이게
그 여자들을 상대로 팔아야 되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뭐 이제 사무실에 있는 오피스 거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하면은 잡상인 안 받아요. 막 이러면 이제 쫓겨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3일 정도 공쳤을 때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딱 나오더니 저희 언니 아름다움을 전하러 왔어요. 막 이랬더니 저 잡상인 필요 없어요. 딱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 문을 탁 잡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언니 요번에 남자친구랑 헤어졌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들어오세요. 잠시 들렀다 가세요. 그래 나 물이나 한 잔 줘. 뭐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24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또 막 은갈치 이런 거 바르는 게 되게 유행이었었거든요. 김혜수처럼. 그래서 이 이따만하게 그리고 저도 가긴 했는데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막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얼굴에서 그런 게 보인다. 막 개구라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어찌어찌 했는데 너 뭐 이런 거 한번 볼래? 뭐 이래가지고 나 그냥 얘기하러 온 거야. 얘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사도 돼. 막 근데 얘기를 하는데 친구는 옆에서 막 긁고 있죠 카드를. 그래서 화장품을 열라 팔고 이 기쁜 소식을 그 여자가 혼자만 알았겠어요. 2층, 3층 모든 여직원들을 불러서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을 아주 대화의 장을 열고 다음번에 다시 오겠다. 미처 못한 애들 번호표 받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만 뽕빠를 냈어요. 아무튼 다른 그 회사의 여자들까지 다 와서 타로 이렇게 겸 상담 겸 그 피부까지 인생이 잘 되려면 얼굴이 예뻐야죠. 그쵸? 피부 오케이. 그래서 너는 스킨 아스트리젠트 뭐 해가지고 그 너는 한 번으로 안 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매출 상 받고 막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화장품을 파는 건지 나를 파는 건지 나중엔 연락이 따로 와요. 언니 화장품 됐고요. 좀 따로 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건 없지. 왜냐면 자본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둘 시작을 했는데 그럴 때도 딱히 점을 본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정말 대화만 해주고 돈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아니지만 돈이 막 들어와요. 어떻게 했어요?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죠. 예, 포카 쳤어요. 날렸어요. 친구는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좌절을 하고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어떤 수단으로 돈을 벌어서 그런가? 너무 패가망신했다. 이래가지고 좀 자중을 하고 나도 이제 적정한 돈을 벌자. 그래서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이랜드 들어가면은 뭐 그냥 뭐 외식 사업이니까 일단 뭐 피자는 많이 먹겠네 이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프랜차이즈 안에 사장님 상담을 하고 거기 직원들 교육을 하고 뭐 샘플링이 돼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막 계속 씨부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 근데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다가 또 좀 쉬는데 제가 또 했던 직업 중에 하나가 또 영어 개인 교사가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분들은 왜 나한테 영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역시도 또 대화를 하고 고민을 들어주다가 영어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였을 뿐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좀 세상에 또 한 자리를 차지하려면 직장에 들어가야지 하고 해서 또 이제 외식 사업에 또 들어갔어요. TGI라고 들어갔는데 저는 점장이 돼서 비자가 나오면 미국으로 뜨려고 그랬어요.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자 때문에 들어갔는데 고객센터로 가래요. 네? 어디요? 고객? 그래서 거기서도 거의 콜셋 그런 데는요. 고객센터로 가봤자 저 혼자예요. 전화 받고 컴플레인하고 뭐 온라인 다 해야 돼요. 근데 전화에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진짜 뭐 이렇게 밥 처먹고 그렇게 화가 나는지 뭐 욕을 이렇게 해대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아직도 한쪽 귀가 안 들려요 잘. 그때 이 이어폰 끼고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이 안에 뭐 문제도 생기고. 근데 너무 화는 나는데 또 할 만은 해요. 딴 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근태도 나빴고 뭐 자세도 안 좋았고 뭐 출석률 회사도 가끔 땡땡이 치고 해도 안 잘렸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 부서를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제가 휴가라도 가면 난리가 났어요. 쟤는 그냥 냅둬라.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할 만은 한데 상담 뭐 컴플레인 이렇게 뭐 내가 받는 게 뭐 이렇게 힘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마케팅 부서에 가면은 그 마케터들 막 이렇게 멋있게 파일 들고 뭐 미팅도 나가고 뭐 이렇게 홍보도 하고 뭐 이벤트 하고 뭐 이런 거 되게 꿈꿨거든요. 그래서 막 옷도 샀는데 근데 상담을 시켜서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좀 되게 좌절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직장, 다른 일을 계속 하면서도 항상 나한테 주어졌던 일, 제가 결코 하려고 했었던 일은 아니에요. 인상은 이렇게 좋지만 성격이 딱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었고 더더욱이나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즐겁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를 만나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막 떠들어요.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지? 누가 하랬냐? 근데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요청한 것들이 제 경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 싫어하는 일의 문제가 아니고 남들이 자꾸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의 퀄리티와 그 내면에 어떠한 요청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번은 어떠한 역할을 많이 부여받냐면 아무 역할을 부여받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 말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말을 해도 절대 안 들어요. 물론 절대 듣는 척은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테이블 위에 저 사원소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빨리 픽업하세요. 내가 어떤 길로 갈지,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단일화된 내 마음과 통일된 마음으로 내가 몇 주일까지 하겠다, 어느 만큼까지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효율성, 그게 바로 본인들이 해내실 수 있는 창의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1번 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넘버 원? 예.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이 예? 연구원. 계속 하셔야겠네요. 딱인데요? 크게 변동도 없고. 예. 대신 연구원으로서 하시면서 내가 10년, 12년 했다라고 하면 한번 크게 트랜스폼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꿈꾸세요. 1번 분들은 그 꿈이 보여야 계속 끝까지 가실 수 있어요.